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이미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심 80%에 일반 국민 여론 20%를 반영해 대표를 선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전대 룰이 확정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 씨 아버지가 3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사업 설명회에서 자신을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사업 설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 당권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그러면서 당권 주자 후보군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국민 후보 등록일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의원님 출마하십니까? 아니 뭐 누구 출마의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혁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도 뭔가 혁신 전당대회로 치러져야 되거든요. 당의 개혁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 역할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인물들이 당권 도전을 타진하고 있는 건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인터뷰에 보신 김재섭 의원 30대 소장파 의원인데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얘기로 도배가 되더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집단지도 체제를 일각에서는 모색을 했었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걸로 드러나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당권 경쟁 레이스에 김이 확 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2등, 3등이라도 하면 최고위에 들어간다. 이런 보장이라도 있으면 더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보겠는데 1등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아니면 아예 그냥 최고위원 쪽으로 격을 낮춰서 급을 낮춰서 도전해야 되는 이런 체제인 이상에는 아마 화면에 방금 거론됐던 많은 분들이 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이 된 김재섭 의원이 뛰어든 것은 사실 김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도전해서 의회에 승리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대표로 직행 도전하는 듯한 모습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아마 일단 이렇게 먼저 좀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은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권에 네.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그래도 어떤 당의 흥행이라든지 또 본인도 어느 정도 이름이 거론돼서 몸값을 올리는 네.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했던 것 같고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해서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본인의 어떤 몸값을 올리는 부분 그리고 당의 흥행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염두에 둬서 아직까지는 불출마를 확 선언할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의 중심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원외 당대표가 할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뉘앙스에서 견제를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정치학 교과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뭐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가 당연히 국회의원이어서 원내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국회에서 유기적으로 그 당의 전략을 운영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원내에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점이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이번에 22대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고 쉽게 타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원내에 있다고 한들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그래서 새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당원과 국민의 그 정당 혁신에 관한 동력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차별화된 콘텐츠로 이 당의 정책적인 좌표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원내에 있느냐 원외에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부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흥행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전당대회가 사실 그 정당에 흥행을 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어필을 하고 다가설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로 당원들이 굉장히 기가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당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제 뭐 전당대회는 7월 한 23일경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 후보 등록을 그러면 마지막 주 초 정도에 할 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금요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뒤부터는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네. 일단 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후보 등록이 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를 뽑는다,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막 새 얼굴도 등장하고 또 후보들끼리 막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또 관심을 끌고 또 국민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이게 너무 막판에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등판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과거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여유 정치를 끝낼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끝나면 어디 가버릴 거다 얘기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채비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르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원외 측근들 그룹이요 메시지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언급됐습니다. 이준석 승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승리 모델 이게 뭐죠? 당시 이준석 당시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캠프를 사실상 5명 정도로 꾸려서 당대표까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너무 조직적으로 많은 인사들을 고용해서 캠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네. 지금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여당, 보수 진영 지금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거를 제도적으로 사실상 민주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민주당과의 대치 전선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사실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나 아니면은 의견 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네. 이런 전략,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준석 전 대표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또 인터넷에 이 홍보 위주로 전략을 짰었던 그때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 격인 최고위원 출마자 3명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내 세력이 약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지도부 과반 차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닝메이트 과연 최고위원을 누가 함께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정치는 원래도 팀을 이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특히나 또 국민의힘 당원상의 지금 요소가 있죠. 당원에 보면은 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동시에 고리가 되면은 지도부가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당선 외에도 일정한 숫자의 그 최고위원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확보를 함으로써 지도부의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닝메이트를 고르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스크럼을 짜서 등판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당선이 됐을 때 그 지도부의 색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면면에 매우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당 내의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분열과 이탈입니다. 의협이 주도한 오는 18일 총파업에 분만병원에 이어 아동병원과 이 뇌전증 교수들까지 환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 박단 전공의 대표는 임현택 의협회장을 향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며 공개 비판하는 등 의료계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직접 하세요입니다. 서울대병원 간호본부는 의사 교수들이 전면 휴진할 경우 수술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고 다른 빅5 병원의 간호사와 직원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들 스스로 진료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면 휴진은 법적으로 진료 거부로 간주되면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죄 판사가 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스스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판결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거나 사건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검찰의 반격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험지검이 어제 정식 입장문을 내고 법정 밖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회장의 안부수시 증언 매수 의혹,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과 재판부를 공격하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동훈을 때려라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의 견제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외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각각 다시 나올 거면 뭐하러 사퇴했냐, 민생 비전을 말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쿠팡의 조작입니다. 국내 1위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이 더 잘 보이게끔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가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매긴 역대 최대 금액인데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뒤에 이 부쩍 여당 내 당권 주자들의 견제 메시지가 늘어났습니다. 강도도 세졌죠. 맞습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되고 한 전 위원장 측에서 이 출마를 위한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성 발언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어대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한 전 위원장 대세론이 굳어지는 것을 좀 조기에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꺼내든 이 한동훈 비토론의 핵심은요. 바로 총선 참패 책임론입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분이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라면서 그러면 뭐하러 사퇴를 했느냐, 당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민생을 살릴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면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2조 심판론과 이 지구당 부활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원외라는 점인데요. 이 원외 당대표의 한계,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과거 원외였던 황교안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해봤던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원외 당대표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고 의회 독재가 투쟁이 핵심인 만큼 이제 의회를 통해서 야권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아무래도 원외 인사가 맞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표가 원내가 맞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겨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누구를 무슨 겨냥하고 아니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선거는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가 않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한 전 위원장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 수도권 출신에다가 여성인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5선의 원내대표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낸 중진입니다. 이미 나 의원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이 대표 경선 출마를 요청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나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 연구단체 회의, 그러니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란 회의에 여당 현역 의원만 32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 나경원 의원의 원내세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징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전당대회 때 나 의원을 주저앉혔던 친윤계 의원들이 이번에는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나경원 의원을 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친한 대 비한의 신경전 벌써부터 아주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예가요. 나 의원이 제기한 이 원외대표 한계론, 이걸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정면 반박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여당이 어려울 때 왔는데 그때도 원외였다. 이 논리입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장동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 브리핑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의 원외 당대표 한계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분들은 대부분 다 원외 인사였다면서 여당이 어려워서 한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을 때도 이 한 위원장 원외 인사였다는 건데요.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때는 원외가 괜찮고 지금은 원외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복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극복할지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시기에는 당 안팎계 일부의 견제 그리고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원내외 측근 인사들하고 대표직 도전과 관련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 인재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전 위원장이 더 이상 출마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라고 하면서요.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고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측근들을 만나며 이 출마 관련 의견을 묻는 등 전당대회 선거 캠프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듯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한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측근 의원은요, 그 대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해 22대 국회의원이 된 김상욱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과 2시간 정도 편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야당과 이 협치의 물꼬를 만들어 갈 건지, 또 용산과 국회의 관계 정립, 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의 해결 방법 등이었다면서 한 전 위원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듣기에도 사안별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의 시간이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는 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을 통해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능력이나 비전이나 또는 융합과 조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리를 지켜가는 모습들까지 지켜진다면은 그것이 별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대한이란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거 전대 흥행이 과연 되겠냐 걱정하는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30대의 젊은 피 초선이죠. 김재섭 의원의 당권 도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제2의 이준석 신드롬 이걸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 서울 도봉구 갑에 당선이 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이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에게 이 여권 인사들의 당대표 출마 권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 비윤계였던 김웅전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중도와 수도권을 공략한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김재섭 의원밖에 없다면서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재섭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당대표 도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할만하지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87년생으로 알고 있고 신선하고 국민들의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고 보고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 당대표로 뛰었을 때 김재섭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림이 과연 그냥 신선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김재섭 의원이라면 굳이 당대표로 뛰지 말고 최고위원으로 해서 러닝메이트로 가면 더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물론 당원과 국민의 선택할 문제지만 30대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 때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 80%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 부분에 맡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 다른 때와 달리 국민의힘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탄핵 이야기까지 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당대표가 그게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지 그걸 앞세워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30대 당대표가 필요할지 아니면 좀 더 전투력이 있고 좀 경험이 있는 당대표가 필요할지 당원들이 선택할 겁니다. 네.